안녕하세요. 안유아 교수입니다. 저의 안유아 경제 투자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 2023년에 제가 더 플로라고 하는 저희 책을 출판했고요. 작년 베스트셀러로 오르면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로 책을 보는 분들이 의외로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책을 10분만 봐도 눈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개인별로 차이가 클 텐데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가 이 책을 저의 목소리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녹음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을 좀 쉽게 전달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책 제목은 더 플로우고요. 저자는 안유화 저 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목은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라는 부제목입니다. 그 아래에 책 첫 표면에 변하는 시대적 운명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찾는 부의 기회, 구군을 바꿀 시대 흐름에 베팅하라 라는 글귀도 이 책자 첫 표지에 저희 사진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강연에서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한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 국가의 운명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누군가 저보고 뒤에 오는 후배들한테 딱 한마디로 전달해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 역시 사실은 시대적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늘의 북한처럼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였습니다. 제가 93년 7월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바로 저는 저의 그 전공이 화학공정입니다. 당시에 중국 정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정부에서 다 일자리를 배정했어요. 거의 다 그냥 국유기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 직장이 당시에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연변농약창, 쉽게 말하면 농약회사입니다. 국가회사고요. 국유기업이고 연변에서 가장 큰 국유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정이 됐는데요.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의 계림시에 있는 캐나다 다국적 기업의 엔지니어로 취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정한 이 국가에서 배정한 직장을 제가 버리고 제가 스스로 편지를 써서, 당시에는 오늘처럼 잡코리아 이런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편지를 써서 결국 합격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한두 달 하다가 서류를 하러 다시 길림성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그때 당시에 그 광서 장족 자치구 인사팀 국장이죠. 국장. 그분이 같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그 길림성 교육부와 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제가 당시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아서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연길에 돌아가게 됩니다. 제 고향에. 그래서 백수로 있다가 또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연변대학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길림 호리 학원이라고 어, 그 전문,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전과 3년제와 2년제 있는 그 대학 바로 아래에 있는 전과대학 화학 교수로, 그리고 컴퓨터를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또 총장 행정실에서 컴퓨터 담당으로 제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어쩌하게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만약에 78년 계획 개방이 없었으면 저는 출국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뭐 공부는 더, 유학 같은 거는 더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저의 커리어, 전문직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는 것 또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소평이라는 어떤 국가 용도가 중심이 되어서 11기 3중전에서 계획 개방을 선언하고, 또 지금까지 쭉 꾸준히 중국 경제가 중국 공산당 역대 영도하에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온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했다는 거죠. 지금 많은 또 산업에서 세계 선두를 치고 가고 있고요. 급기야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여 현재 미중 간 갈등이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중국은 세계 자동차 1위 국가가 됩니다. 수출 1위 국가요. 원래는 일본이었잖아요. 이런 것도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거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끝까지 박사까지 했고요. 또 한국에서도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한국에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에서 국제금융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안유화경제투자론 이렇게 유튜브 같은 좋은 플랫폼이 나와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회에 많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목처럼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꼭 불을 거머쥔다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 표현을 인생에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제학 이론과, 그리고 저의 인생 경험과, 그리고 제가 컨설팅 해주는 많은 기업들에서 제가 느끼고 했던 것들을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어떻게 거머쥐냐를 가지고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고요. 만약에 이 책에 관심이 있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셔서 제가 읽어드리고 해석하는 이 과정을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이상 안유화 더플로 저자이면서 교수인 안유화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플로의 저자 안유화 교수입니다.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책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바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시는 과정에서 몰랐던 것들이 많을 수 있고요. 혹은 저자가 왜 이 말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팟빵에서의 저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런 지루함과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플로의 첫 번째 부분은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는 자가 미래를 이끈다 라는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 내용이 좀 많아서 읽기 어렵다 싶으면 서점에 가서 이 책의 프롤로그와 이 책의 에필로그 이 두 개만 읽어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도움이란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지 못한 바 새로운 정보 혹은 새로운 느낌,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책이 길다 싶으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서점에 가서 서서 봐도 금방 보니까 뭐 드라이브 겸 혹은 한번 휴식 겸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롤로그를 제가 읽어드리고 중간중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는 자가 미래를 이끈다.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보고 산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장밋빛 미래를 상상한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투자한다. 운동, 공부, 자기관리 등의 행위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필자는 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투자란 한 국가 운명에 대한 베팅이다. 투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투자해야 삶이 바뀌고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수많은 전문가가 여러 채널에서 투자를 강조한 덕분이다. 그리고 실제 투자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군 사람도 주변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되어 투자에 관심이 높아졌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투자 동아리 모임에서 주식 투자 성과를 공유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허점이 드러난다. 투자 목적과 당위성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투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부족하다. 제가 일단 이 부분에서 끊고 간단한 설명을 추가해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 위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할 때 보통 이런 말을 해요. 학교 가서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그 자녀분이 혹시 어디에다 투자를 하거나 이러겠다고 하면 엄청 방대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제가 실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재물원 교수할 때 제가 저의 그 투자이론 이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수업에서 A 뿔을 받지 않아도 된다. A 뿔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이 수업을 들었으면 다만 50만 원이라도 증권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갖던 분야, 예를 들면 K-팝 스타에 관심이 있으면 K-팝 관련 회사들 하나 선택해서 50만 이내에서 작게 투자하는 경험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사장보다 더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정도로 혹은 그 회사 사장을 만나면 1, 2, 3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그 기업에
대한 이해 공부를 하는 게 나의 성균관대학교 이 자리에서 투자 이론에서 성적을 A뿔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아마 집에 가서 그 집 어머니한테 50만 원 달라고 했나 봐요. 증권 투자, 주식 투자 하겠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엄청 화를 냈대요. 왜냐면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인데 교수가 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투기를 조장하냐. 투기를 해라고 이렇게 이런 주식 투자해라고 이렇게 교수가 나서서 말하는 교수가 어디 있으며 그런 학교가 어디 있냐. 막 학교를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대요. 어쨌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도 많은 이 코로나 이전이에요. 17년, 18년 때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을 우습게 받고 투기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으로 받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니까 반대를 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큰 돈을 잃는다. 막 그것 때문에 부부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막 집이 탕진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은 거의 교수님 강의를 잘 안 듣고 뒤에 앉아서 취직 준비를 합니다. 특히 취직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대학 졸업하면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이러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래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때보다 대기업에 이런 취직 시험 공부하는 게 더 우선이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갈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네가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너의 부모님과 너는 엄청 이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인정받을 거고 다 부러워할 거고 너도 엄청나게 막 행복하고 순간 좋을 거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때 당시 이게 2017년, 18년 일이니까요. 네가 그 삼성전자 취직해서 네가 평범한 뭐 뛰어난 사람이라 우리 가정하지 말고 그냥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하자. 너라는 사람이 뛰어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평균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네가 삼성전자에서 사원, 대리, 과장, 뭐 팀장, 어쨌든 부장, 뭐 임원으로 가려면 네가 부장을 달려면 아마 내 나이 돼서 4, 50대 돼서 될 거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월급을 받으면 평생 너의 미래 행동 흐름이 다 예측이 된다. 월급이 매년마다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매년 네가 계산을 해서 얼마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예측이 된다. 네가 1년에 얼마 벌 수 있는지 그걸 오늘의 현금 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 그게 너의 몸값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50만 원이라도 이런 미래 전망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그 장기 투자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그 주식이 뭐 0으로 상장 폐지될 수 있고. 그렇지만 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너한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의 얼마를 30% 이내로 너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한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꼭 한국 대기업에 취직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한국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되게 좋은 거다. 들어가서 선진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프라이드가 있고 뭐 다 맞다. 뭐 이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근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제가 중국 기업이 예를 들면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의 당시 텐센트도 그렇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급격하게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이런 당시에 중국 스타트 기업들 빌리언 달러 유니콘 기업들 1년에 20몇 개씩 나왔어요 당시에. 근데 네가 만약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눈치도 빠르고 이렇잖아. 그러면 네가 만약에 그런 중국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기업이 오늘날 알리바바 된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중국 기업에서 너처럼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한국어 잘하고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면 너는 5년 이내로 임원급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국제사회에서 너는 임원이 된 거다. 그러면 너의 몸값이 국제시장에서 프라이싱 되는 거다. 너는 국제시장에서 임원이라는 이 포지션에서 너의 몸값이 결정된다. 근데 만약에 네가 삼성전자에서 내 나이대가 부장이 됐다고 하자. 근데 아무도 너를 모르고 너의 프라이싱은 그냥 회사에서 주는 그 월급과 인센티브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5년 이내로 네가 지금 30살이잖아. 그러면 35세 이내로 글로벌 국제시장에서 너의 임원으로서 몸값이 결정이 되면 너는 그 친구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간 친구하고 다른 길을 갖고 너의 무한대 가능성이 열려진 거죠. 국제시장, 국제시야, 국제 두뇌가 생기고 너는 세상을 보는 높이와 위치가 달라질 거다. 당연하다니 그 중국 기업이 또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실패조차도 너한테는 엄청난 소중한 기회가 될 거다. 그게 꼭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베트남 스타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스타트 기업이 될 수 있고 인도의 스타트 IT 기업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내 얘기는 자기의 이 길을 너무 네 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너의 주변의 그런 고정적인 시각으로 너의 인생을 그 궤도 속에만 넣으려고 하지 말라. 생각을 좀 넓게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 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월급을 받아라서는 중등 수준의 생활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위로 열리는 어떤 투자의 가능성에서 오는 그런 큰 기회와 이런 경험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잃는 눈이 밝아진다. 증권 투자를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시경제, 각 국가의 정책, 글로벌 흐름 이런 데에 네가 계속 귀를 기울게 되면서 너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머리가 빨리 트고 남보다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 그래서 투자를 함으로써 돈은 못 벌지 몰라도 너는 시야가 넓어지는 건 확실하다. 이건 100%다. 그리고 너의 인생길을 남의 쉽게 말하는 조언이나 너의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시대에 맞는 성공길이 너의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로 너를 미리미리 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라는 이 개념을 제가 교수하면서 엄청 많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답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말라.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지 말라. 가능성을 많이 열어놔라라는 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더 플로우 저자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플로우 저자 안유아 교수입니다.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더 플로우 이 책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프롤로그 부분을 읽어드릴 거고요. 프롤로그 제목은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는 자가 미래를 이끈다. 계속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핵심은 뭘까?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 파악이다. 주식 투자로 예를 들면 주식으로 수익이 나려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 흐름에 맞는 산업을 골라야 하고 그 산업 안에서 유망한 종목에 투자해야 수익이 난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의 80%는 섹터 선정이 나머지 20%는 종목 선정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섹터 고르기가 곧 시대적 흐름 파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식 수익 대부분이 미래 흐름에서 결정된다.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섹터는 점점 쇠퇴하기 마련이다. 시대 흐름 파악의 중요성은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싶다면 미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탈 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좀 더 유망한 산업에 종사해야 남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손정희, 마윈 등이 세계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으로 시대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했다. 시대 흐름을 아는 사람은 유행진한 산업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자본은 미래를 먹고 산다.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인간의 시대적 호기심을 자극한 아이디어, 기존에 없던 스토리에 투자한다. 이것이 자본의 본질이며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다. 필자는 글로벌 시대적 흐름을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우리 투자에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시대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숫자로 말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숫자로 된 지표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수학, 경영학, 경제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 그리고 외국어와 지역별 문화 공부도 필수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 안의 흐름을 알려면 많은 공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는 그 국가의 1등 기업들이 투자 흐름만 알아도 쉽게 파악된다. 한국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전자산업이죠. 포스코, 철강산업이죠. SK텔레콤, 정보산업, 현대자동차, 자동차산업, LG화학, 2차전지산업, 신한은행, 은행업, 미래에셋증권, 증권업만 알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파악할 수 있다. 2등, 3등 기업은 1등 기업을 벤치마킹하며 따라간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세계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다. 흔히들 말하는 20대 80 법칙이 점점 더 드러나는 세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1등이 산업을 이끌어 간다고 할 때 그러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1등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맞출 수도 있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도 경제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야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이 강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융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두 번째는 IT를 포함한 정보산업이 세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산업은 미국이 세계의 돈의 흐름을 남보다 빨리 읽어낼 수 있게 하고 금융산업은 자금이 이러한 정보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 이제 미국의 고민은 정보산업 이후 세상을 지배할 또 다른 흐름 찾기 내지는 흐름 만들기일 것이다. 즉 어떤 산업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며 어떤 산업을 우선 선정하고 육성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갈지 전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 흐름을 만들고 바꾸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G2로 부상한 중국도 알아야 한다. 중국의 행보와 정책 방향을 늘 주시해야 한다. 사실 미국 관련 정보에 비해 G2로 부상한 중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오랜 세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은 어느새 경제적으로도 외면할 수 없는 세계 대국 자리에 와 있다. 여기에 정치적 이슈, 복잡한 국제 질서까지 더해져 세계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자면 왠지 걱정이 앞선다. 정치 이야기는 생략하고 경제적 흐름에 초점을 맞춰
중국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필자가 강조하는 바다. 세계 흐름을 만들고 판도를 바꾸는 미국과 중국 이야기는 본문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리했다. 이 책이 우리 주변을 에워싼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 운명은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전략적인 자세와 넓은 시야로 복잡한 판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시대적 흐름, 흘러감, 이란 말을 적다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흐름이란 단어와 잘 어울리는 물질이 있다면 그건 아마 물일 것이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 유명한 상선약수, 상산루수의 중국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상선약수 이야기를 남겼다. 가장 훌륭한 덕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주로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엔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제 설명을 보태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투자의 핵심은 시대적 흐름 파악이라는 거죠. 제프 저널 파이낸스에 2000년 초반에 발표된論文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 의하면 성공적인 그 펀드 매니저들이 증권가에서는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기본으로 계속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한국도 매일경제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장기간 계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베스트 펀드 매니저 이렇게 계속 선정하죠. 그건 주로 수익률에서 선정하는데요. 그 주로 80%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80%는 섹터를 잘 골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의 흐름 방향에 맞는 산업을 잘 골라야 일단 수익률 8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그 산업에서 어느 기업을 선택할지를 잘 고르면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산업만 잘 골라도 평균 수익률이 되고 내가 거기에 종목까지 잘 고르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섹터 잘 고른다는 게 바로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세상의 흐름에 맞는 산업에서 그런 산업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만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라고 할 때 혹은 여러분이 커리어를 쌓을 때 이거 제가 이 문장에서 쓴 것처럼 시대 흐름의 파악의 중요성은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도박 노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나도 도박할 거고 맨날 술 먹고 띵기당가 노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난 맨날 술 먹고 노래방 가 노래만 하면서 보낼 거예요. 주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는 위치 이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을 왔다. 혹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미국 갔다. 이렇게 위치 이동. 내가 삶에 사는 위치를 바꾸는 것도 빨리 나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도 여러분은 성공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뭐 북한에 있다서 성공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늘 평균을 상대로 말하니까 평균화된 사람이라면 북한이란 환경에서 나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성공한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그 똑같은 똑똑함으로 성공하는 확률보다 훨씬 낮겠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벌써 이 환경 속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자기 삶을 더 자기 노력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좋은 환경에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빨리 내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계속 예를 들면 석탄 광산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임금이 올라가기 힘들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 광산하던 분들이 거의 다 지금 철강 산업도 그렇고 많은 산업에서 이미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 산업이 아닌 거는 현금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금 보상까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내가 수십 년 근무했다는 이유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에, 왜냐면 사람이 수십 년 그 어떤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안정화됐고 익숙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 다른 산업을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다른 산업 모르고 그게 미래라고 해도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있던 이 자리는 내가 늘 해왔던 거, 관성에 의해서 내가 익숙해진 환경에, 사람에게서 계속 자기를 점점 작은 공간에서 계속 계속 들어가서 그 환경을 못 벗어난 이유가, 자기가 하던 일을 못 벗어난 이유가 자기가 하는 일이 미래 없는 걸 알아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벗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모르는 미지 세계로 가면, 그게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라고 미래 흐름이라고 해도 왜냐면 시대적 흐름, 미래 흐름 이런 산업들은 누가 해놓은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초창기고 내가 선된 거예요. 내가 다 개척해 가야 되고 내가 다 답이 없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가 엄청 커지고 불안함이 엄청 커지고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의 섹터는 뭐 크게 돈은 못 벌고 그렇지만 내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환경이 다시는 그 산업이 못 가게 되면 거기서 실직하는 거죠. 중국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 삼성이 옛날에 만주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외국어 다 일어였어요. 일어. 영어가 아니고. 저도 그래서 외국어 일어를 배웠거든요. 영어가 아니고. 그래서 일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때 잘 나갔어요. 근데 후에 중국 정부도 일어를 계속 배우게 하면 학생들이 글로벌 진출하는데 한계가 오니까 다 영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일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 선생님들이 다 실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왜냐면 일어만 장악하고 일어만 학교 선생님이고 직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중국이 개방하면서, 특히 2001년에 WTO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무역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가면서 영어 인재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각 산업별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영어 교육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학교 선생님에서 뭐 어느 저 행정부서에 가거나 혹은 일자리가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시대가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혜롭고 성공시키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 바꿔주는 두 번째 방법이 종사하는 산업을 전도 유망한 미래 흐름의 산업으로 가야 남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손정희, 마인 등이 세계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똑똑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적 앞에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글로벌 1등에 성공하기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불가능했다라는 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자본은 미래를 먹고 산다는 거죠.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인간의 시대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이디어, 기존에 없던 스토리에 투자하는 것이 자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본은 미래를 먹고 산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돈은 미래를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돈은 미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돈이 쫓아가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 부를 실현할 수는 없겠죠. 특히 글로벌 부를 만들어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미국 경제 흐름과 중국 경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제가 계속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마다 분석을 하는 이유도 저도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전문가로서 미래의 흐름을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려면 뭐 기본 기초 기본은 내가 닦아놔야 됩니다. 수학, 경영학, 경제학, 영어 이런 거를 기본 바탕으로 내가 갖고 가야 되겠죠. 네, 기본 수양으로 공부를 기본으로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 속에서 내 그런 인사이트를 찾냐는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융합돼서 나만의 인사이트, 나만의 뷰를 보는 건 지혜거든요. 그거는 오랜 기간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나도 지혜로워지는 거죠. 환경이 역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본을 얘기하면서 어느 국가의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그 국가의 1등 기업들을 알아야 된다. 어느 국가든 그 국가의 미래를 알려면 그 국가의 1등 기업들이 뭐 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면 그 국가의 흐름을 나보다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점점 전 세계가 20대 80 법칙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1등은 더 잘하고 세계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그 1등 기업들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해야 미래 흐름을 좀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항상 강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첫 번째 미국의 금융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본이 미래를 먹고 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미래적인 위치에 가서 미국 자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대적 흐름의 프리미엄, 시대적 흐름의 배당을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남보다 미래에 어떤 산업이 세계를 선도해 갈지를 미국이 가장 빨리 캐치하는 거죠. 정보산업이 구글은 각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다 알잖아요. 이것처럼 정보산업하고 금융산업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선도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미국처럼 이 두 산업을 엄청나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금융산업과 정보산업.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70%는 미국, 20%는 중국, 나머지가 10% 이런 이유도 지금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두 나라 전략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읽어드린 부분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노자의 말로 제가 끝냈죠. 시대적 흐름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건 물의 흐름이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덕은 도덕, 마치 물과 같아야 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주로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물처럼 살고 싶습니다. 상선약수. 네. 오늘 좀 제가 길게 녹화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시간 좀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 책을 중심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좋아요로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자녀분들도 좋고 가족분들도 좋고 친구분들한테 많이 추천해서 저와 함께 같이 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늘 선도해서 내가 있고 그 환경에 처했고 내 자녀가 사회 리더가 되도록 그런 환경에 처해 있게 하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더 플로의 저자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플로의 저자 안유아 교수입니다.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고 제가 간단한 해석을 똑같이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노자의 상선약수 시로 마무리했죠.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자의 상선약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덕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주로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노자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 속에 만물이 운행하는 원칙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연이 품은 운행 원칙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려 했다. 흐름은 곧 물이다. 물이 원칙을 역행해 거꾸로 올라갈 수 없듯이 흐름을 알았다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지혜다. 인간이 미래를 대비하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시대 흐름 파악이 미래 대비에 효과적이란 이야기가 순리이다. 다시 말해 미래 흐름을 알기를 원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려는 삶이 결국 답이라는 말이다. 매시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여러 흐름이 감지된다. 과연 어떤 흐름에 몸을 맡겨야 좋을까? 전략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한국은 이제 주격자가 아니라 초격차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은 이미 그런 반열에 올라섰다. 이는 한국인이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영민하고 근면하며 속도를 내고 방향성을 잡는 데 세계 으뜸이다. 이러한 장점을 10분 활용한 결과로 최고의 한국 인재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한국인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믿고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 편승하는 일이야말로 한 개인을 넘어 한국이 더 승승장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어느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기업과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이길 수 없다. 미중 갈등 시대의 국제 질서는 크게 변할 것이고 한국은 큰 시대적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운명이 변할 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다. 열린 마음과 눈으로 시대가 어떤 흐름에 놓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적 자세를 취해야 선도 기회가 생겨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바둑 안의 알이 될 수 있다. 말이 될 것인가? 말을 움직이는 기사가 될 것인가? 구소련 붕괴 초기에 강한 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오늘의 전쟁 폐허에 놓이게 된 것도 지도자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바둑판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전략보다 미국이냐 러시아냐 하는 양자 태길에만 너무 집중했다. 즉 스스로 바둑알 운명을 선택했다. 바둑알의 운명은 바둑을 두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의 리더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문 분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시대적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큰 판을 잇고 끌고 갈 열려 있으면서도 융통성 있게 시대 흐름을 읽을 전략형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시대적 운명은 여기에서 결정된다. 사실 이 책은 안유아 독서 투자 클럽 10기와 제1회 투시경 라이브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학술적인 표현을 최대한 피하고 일상 용어로 투자와 거시경제 및 시대 흐름 파악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필자를 성원해주고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이 수고가 더해졌다.
사이다경제 대표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남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가 분명 있을 것이다. 모쪼록 더 많은 사람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큰 지혜를 가진 글로벌 리더가 한국에서 많이 나와주기를 희망한다. 2023년 7월 서울에서 안유아 교수. 이것이 프롤로그입니다. 제가 글 하나하나를 그동안 적고 싶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 줄 한 줄 제가 내려갖고 솔직하게 저의 생각을 담은 것이 이 프롤로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지막 프롤로그에서는 우선 우리 첫 번째 메시지가 물이 원칙을 역행해 거꾸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은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만나는 것이 산이든 돌멩이든 뭐 락하든 뭐 어떤 식의 형태든 그 흐름에 그 상황에 맞게 자기를 맞춰가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맨 저 바다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물이죠. 우리 인생도 같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할까? 내가 이 세상에 온 존재의 가치는 뭘까? 내가 오래오래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생명은 길지 않더라도 그 시간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존재로 있다가 가는 것 또한 저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다 그 사람만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한테 있을 수도 있고 국가한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웃한테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 세계 200개 넘는 국가 모두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굉장히 선진적인 국가도 있고 굉장히 후진적인 국가도 있지만 모든 국가는 크고 크나 작으나를 떠나서 공동한 선에서 서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서로 평등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나라가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결국 그 나라의 리더가 중요하겠죠. 한 나라가 좋은 리더를 만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국민을 세계 선진국 반열에 빨리 올라서게 할 거고 또 별로 훌륭하지 않은 리더를 만나면 그 국가의 국민들 그만큼 고생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이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앞에 가는 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 부지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도 초격차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는 누굴 따라갈 수 없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선 거죠. 앞에서 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국가가 없는 거죠. 한국이 오히려 전 세계 많은 이런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이런 다른 나라에 크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평화롭고 착한 마음으로 이런 살아가는 국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이 마인드와 그런 시야와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요민하고 또 속도를 빨리 하고 방향성을 잡는데 저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앞으로는 좀 더 리더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더 큰 전략적 위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개인의 운명이든 기업과 국가의 운명이든 시대적 운명을 이룰 수가 없고, 특히 지금처럼 미중 갈등 시대에 국제 질서는 크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유화 경제투자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 세계 국제 질서가 앞으로 세계 질서로 나뉜다고 봐요. 미국의 단일 패권주의에서 이제는 미국 중심의, 미국과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는 이런 동맹 국가들은 계속 전 세계에서의 기득권에 속하거든요. 대부분 선진국이죠. G7 국가, OECD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이미 우리 세계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맨 위에 있고, 높은 부가가치로 제품을 만들고 전 세계에 팔면서 이미 기득권을 오랫동안 누려왔고, 앞으로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국가들, 미국 중심의 이 질서가 계속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이 질서에 전 세계 국제에서 한 역량이 될 거라는 거죠. 계속 자기네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 자리를 누군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지키려는 자, 이것이 하나의 큰 국제 질서의 한 역량이 될 거고, 두 번째 역량은 중국처럼 빠른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또 그 국가 자체가 깊은 몇천 년의 깊은 철학의 역사도 있고, 또 세계에서 패권국의 자리를 누려도 받고, 또 굉장히 전략적 사고방식에 역사적으로 큰 머리를 쓰면서 있던 이런 중국 같은 나라들, 러시아 같은, 그리고 인도, 이런 막 치고 올라오는 이런, 이 중에서도 중국 중심으로 일대일로, 중국이 일대일로 이, 일대일로를 내세우면서 많은 이런 나라들을, 또 중국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국가, 요즘에는 중동 국가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 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미국보다도 중국에 더 선호한다라는 조사가 지난번에 어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 중국이 있을 거고요. 중국이 또 위안화 결제라든지 특히 미국하고 관계 나쁜 이런 나라들이 이쪽에 설 거라고 저는 보고, 이게 또 국제의 한 파워, 한 역량으로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장기간 미국 중심의 이런 기득권에 도전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런 어떤 가치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치 사실렌을 더 많이 확장하려는 이런 국가들이 하나의 역량이 될 거고요. 그 중간에서 중간에서 이쪽하고도 친할 수도 있고 이쪽하고도 친할 수 있는 제3세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하고도 관계 개선하고 미국하고도 관계 개선하면서 이렇게 양쪽에서 또 미중 갈등 시대에 하나의 큰 자기네 박연 파워를 가져가려고 하는, 혹은 그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제3세력이 또 힘을 합쳐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실 중동도 여기에 저는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 질서는 이렇게 큰 세계판으로 나눠서 이 3자의 역량의 역동적인 역량의 변화에서 세계 미래 국제 질서가 상당 기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이고 시대적 운명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적 운명에 저는 한국은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걸 어느 만큼 지혜롭게 열린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더 플로라는 제 책을 통해서 이 국가의 리더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바둑판의 큰 흐름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뭐 제 책이 그런 거를 다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 영역에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둑알의 운명은 바둑을 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죠.
바둑알이 되면 내 운명을 내가 좌우지 못하고 그 바둑알을 두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한국은 적어도 그런 운명에 절대 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더 열린 마음과 지혜로운 사고와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이전에 좀 더 판을 읽고 열려있는 융통성이 있는 이런 마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전략적 리더가 이 사회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눈을 있어야 그러한 리더를 뽑겠죠. 한국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표로 투표하잖아요. 그럼 한국 국민들이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안유아 독서투자 클럽도 지금 14기 지금 10월 말부터 14기를 다시 운영하거든요. 13기까지 했고요. 지금 14기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이나 혹은 제가 투자의 시야를 밝히는 경제라고 해서 라이브 강연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라이브 현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하거든요. 이번에는 10월 16일에 수요일이거든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시경 라이브를 통해서도 또 이러한 전략적 어떤 큰 흐름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개인,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전술적인 내용. 제가 뭐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희 사고방식, 논리 흐름, 거기에 대한 제안 이 정도로 제가 과거에도 해왔고 현재도 하고 앞으로도 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창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누가 들었던 어느 분이 들었던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인연이고 그리고 그동안 또 안유아 경제투자 유튜브를 늘 구독해주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고 좋은 댓글을 남겨서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저는 늘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이 또 힘이 돼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큰 고민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언제까지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할 것이고 앞으로도 똑같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에 나눠서 프롤로그 마무리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고 서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주목해주고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욱 좋겠죠.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의 좋아요가 저한테는 100만 대군을 걷는 것처럼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플로이 저자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